안녕하십니까. 세종 FM 정보센터 989 윤진아입니다. 8월 6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2026년 세종국제정원 도시 박람회의 핵심 시설인 박람회 상징정원 조성을 위해 세계적인 수준의 건축가와 조경가가 국제지명 설계 공모에 참여합니다. 세종시는 국내외 건축가와 조경가를 초청해 국제적 위상을 갖춘 설계 공모전을 열고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 박람회의 대표적인 상징정원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습니다. 중앙호수공원 약 7,700제곱미터에 조성될 상징정원은 총 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6년 3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상징정원은 조망이 가능한 수직정원 형태의 조형물과 함께 박람회 주제에 부합하면서 한글 문화도시 세종시의 정체성을 담은 디자인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시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제 지명 공모를 위한 지명 후보자 선정 등을 추진해온 결과 이번 설계 공모에는 국내외 유수의 건축가와 조경가 6팀이 참여합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정부 세종청사 마스터 플랜을 설계한 조경가 발모리 어소시에이츠, 이화여대 캠퍼스 복합단지를 설계한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 서펜타인 파빌리온 초청 건축가 소우 후지모토가 참여해 국제적 수준의 공모전이 예고됐습니다. 국내에서도 국제 공모전 수상 경력 등 우수한 역량을 가진 건축가 및 조경 전문가 등이 참여합니다. 이번 공모에서는 인공지능 조감도를 활용해 설계자들의 창의성을 극대화하고 공모전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계획입니다. 시는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참여로 상징 정원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를 높이면서 수준 높은 설계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품작 심사는 오는 10월 중 국내외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맡습니다. 심사 이후 최종안이 확정되면 연내 기본 실시 설계에 착수하고 2025년 4월 착공을 시작해 2026년 3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최종 설계 공모 당선팀에는 기본 및 실시 설계권에 대한 계약 우선 협상권을 부여하며 그 외 초청팀에는 각 1,0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세종시가 5일부터 정부청사 순환 자율주행차 운행을 재개합니다. 시는 올해 초 계약 기간이 종료된 해당 노선의 재정비 기간을 갖고 이용자 사용성을 개선해 오는 10월 말까지 다시 운행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정부청사 순환 자율주행차는 대강당, 청사 중앙동, 세종도서관, 산업부 약 4km를 순환하며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셔틀버스는 기존과 같이 9개 정류소에서 이응 앱을 통해 호출한 후 이용할 수 있고 요금은 무료입니다. 특히 이번에 재개하는 정부청사 순환 자율 셔틀은 기존 7인승으로 운행하던 차량을 15인승으로 교체해 이용이 더욱 쾌적해졌습니다. 또 기존 운행사의 자사 앱을 사용해 호출했던 것과 달리 이응 앱과 연계해 시민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시는 국내 최초 광역형 자율주행버스 운행과 더불어 세종시 내 자율주행 셔틀 운행을 통해 자율주행 대중교통 상용화를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종시가 맨발 걷기가 가능한 황토길을 대거 조성해 황토길 건강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시는 최근 황토길 맨발 걷기가 혈액순환과 불면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황토길 조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이를 반영해 도시 곳곳에 황토길을 조성했습니다. 시는 관내 황토길을 새로 조성하거나 기존의 황토길의 그늘막 등의 편의시설을 보강하는 등 시민에게 좋은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조성된 황토길은 지난해 말 개방한 금남면 비학산 정상부에서 일출봉까지 225m 구간이 대표적입니다. 비학산 등산로에 조성된 황토길은 등산과 함께 맨발 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시는 인근의 비학산 일출봉 전망 데크를 재설치하고 벤치 등 휴게시설 보강과 구급함 설치 등 등산로를 정비해 관람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근에는 조치원읍 농촌 테마공원 도토리파크 내에 맨발 황토 체험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100% 황토로 포설하고 습식으로 유지해 맨발로 걷는 재미와 접지 효과를 배가시켰습니다.
주변에 세족장과 음수대, 천막 등 편히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지난 5월 개장한 중앙공원 내 솔숲정원 맨발 산책길도 시에 조성된 맨발길 중 가장 길고 넓어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인근 동네에서 맨발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보람동은 지난 4월 새숨뜰 근린공원 내 보람가등 메타색 쿼이아 치유정원을 조성했습니다. 밀마루 전망대를 감싸고 있는 두무뜰 근린공원 산책로도 도심에서 접근이 쉬워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 밖에 조치원 오봉산, 금강 자연휴양림 등 세종시 곳곳에 다양한 형태의 맨발길이 조성돼 세종 시민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조치원 수영장에서 8월 25일 시민 대상으로 물놀이장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보람수영장에서 시민 물놀이장을 실시한 이후 두 번째인 이번 시민 물놀이장은 조치원 수영장으로 기획됐습니다. 이번 조치원 수영장은 레인을 철거하고 수영장을 물놀이 공간으로 탈바꿈해 시민의 더위 탈출과 가족 간의 시원한 경험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물놀이장은 세종시설공단 통합 예약 시스템의 사전 접수를 통해 8월 12일부터 22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당첨자에 한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당첨 결과는 23일 개별 문자 메시지로 안내하고 온라인 사각지대의 시민을 위해 일부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이날 물놀이장은 1, 2부로 운영되며 입장 인원은 부당 180명으로 제한합니다. 이용 금액은 성인 3,0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500원입니다. 공단은 물놀이장 운영일 동안 래시가드, 튜브, 물총, 스노클, 기타 물놀이 용품을 허용하고 단 물총과 스노클을 제외한 플라스틱 재질의 기구는 안전을 위해 반입을 제한합니다. 세종학교지원본부가 오는 8월 중순까지 학교 내 천장형 공기순환장치의 미세먼지 저감 필터를 청소합니다. 천장형 공기순환기는 실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공기질을 개선하는 장치로 고농도 미세먼지와 유해 공기 등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세종시 관내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141개 교회는 총 7,328대의 천장형 공기순환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필터 청소 사업에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관련 업무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으로 이에 세종시 교육청은 학교 업무 경감과 학생 건강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오는 8월 중순까지 세종시 관내 141개 교회에 설치되어 있는 공기순환장치 7,328대의 오염 및 손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청소를 실시합니다. 또한 천장형 공기순환기를 보다 체계적이고 주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미세먼지 저감 필터를 점검하고 교체할 방침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교육부가 개최한 정기 3차 중앙투자심사에서 5-1 생활권 합강동 가칭 합강 1초등학교와 합강 중학교 설립심사를 통과했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이에 이미 자투 심사로 확정된 합강 1 유치원과 함께 초등학교와 중학교 설립을 확정짓게 되면서 현재까지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이 된 총 4개 블록 1,970세대의 학생들이 적기에 배치돼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세종 스마트시티 선도 지구에 인접해 설립 예정인 합강 1초와 합강 중은 모두 44개 학급 1,050명 규모로 계획 중이며 학교별 총사업비 약 410억 원이 투자돼 2027년 9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심사 통과 즉시 학교 설립 절차를 착수하기 위해 이미 관계 부서 간 실무회의를 2차례 개최했으며 교육과정 중심 설계에 필요한 공간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설계 및 시설 공사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교진 교육감은 새롭게 조성되는 스마트시티에 걸맞는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종 FM 정보센터 989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